86, 무게는 600g 이하가 되어야 한답니다. 게임을 할 때도 이걸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공, 이게 공이거든요. 안정식. 이거 맞으면 엄청 아파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전 때문에 이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공이 있고요. 또 팁박스에서만 사용하는 팁.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지만 무조건 팁박스에는 이거 하나씩 올려 있어요. 올려놓고 치는 거예요. 팁박스에서. 네. 그 다음에 공 마커. 마커는 진로가 내가 쳐야 될 방향에 타인의 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볼 마커를 해주십시오. 마커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입을 나중에는 하셔야 될 거예요. 동전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이소 가면 1,000원이에요. 근데 용품점 가보면 좀 비싸더라고요. 5,000원 한가? 그래. 그 다음에 볼 포켓. 볼 포켓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공을 쳤는데 분실할 수가 있어요. 특히 풀숲에 저기 장터 가면 풀숲이 많아서 분실한 분들이 많아요. 쳤다 못 치면은 그냥 우리끼리 할 때는 괜찮지만 게임 할 때는 계속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공을 여기서 볼 포켓을 준비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자, 신발, 장갑. 이 장갑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골프채는 없으나 장갑은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소에도 있고 인터넷 구매도 되고 10,000원 하더라고. 우리는 골프 용품점에 가니까. 이거는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거니까 다른 거는 구입 안 하셔도 우선 이거 구입하시고, 골프채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 구입하시고, 이것만 다음 주라도 직접 구입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동복은 항상 복장은 그 모자 쓰지는 않거나 신발을 제대로 안 신으면 입장이 불가해요. 안전상. 그러니까는 그 신발은 꼭 운동화나 뭐 등산화 이런 거 말고 운동화, 골프화, 그리고 모자는 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쓰고 오셔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모든 스포츠는 매너 스포츠잖아요. 매너와 에티켓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현재 장도에 가면은 매너하고 안전수칙 이런 걸 알지 않고 오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소리 고성이 오고 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에티켓에 어긋나고 매너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이렇게 배우고 가셔야 해요. 누구든지. 친구 따라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은 서로에게 불편하죠. 좋은 게임으로 왔다가 싸우면 안 되니까. 이게 모든 경기자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순서를 알아야지 타인에게 경기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또 운동 전에는 모두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실시한 후에 들어가야지만이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장은 골프장하고 달리 페어웨이 폭이 조금 좁아요. 3m 이상이긴 한데 그래도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시유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40에서 60이다 거리가. 그런데 그거 80을 보내려고 큰 스윙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안전 규칙을 알고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보냈을 때 어느 정도 스윙을 해야 되겠다. 조금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주위에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친 사람 주위에 장소가 좀 좁아요. 저기 가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좁아서 이렇게 모여 있을 공간이 좀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게 헤드가 무기예요. 진짜로 이게 무거워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꼭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셔도 자기가 스윙할 때도 주위에 사람들을 많이 봐야 돼요.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스윙 위험 반경에서 벗어나 안전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는 여기 들고 있으니까 이 주위에 있으면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스윙할 때 범위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좌우로 여기 엄청 많죠. 2, 3m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거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상대방에 맞으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공 한 번 맞고 20만 원 현금으로 내신 분도 계십니다. 타인의 공을 맞아가지고 20만 원 바로 줬다니까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자가 샷을 하는데 내가 이제 7차례에 대해서 치는데 주위에서 샷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하면은 절대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이 치려고 하는데 소리 지르고 그러면 정말 이 치는 사람은 불안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맞을까봐 제대로 샷을 할 수가 없어요. 후방 4시에서 6시 방향, 내가 이쪽에서 방향을 쳐요. 그러면 앞에서도 어른거리면 안 되고요. 뒤쪽에서 이쪽 방향 있죠. 4시, 3시가 이쪽 방향, 4시 방향 이쪽으로 여기서 샷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샷을 한 후에는 아까 제가 4명이 샷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이 쳤어. 그리고 안전거리로 나갔어. 2명이 쳤어. 안전거리로 나가 있어. 3명이 있어. 4명 했죠. 그러고 나서 같이 출발을 해야지. 내가 1번 쳤다고 해서 나만 먼저 가버린다. 그러면 두 번째 샷을 하는 사람이 공 맞을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하니까 뒤에 있다가 그 조에서 샷이 끝난 후에 동시에 이동을 하는 걸로. 이런 것을 배우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기 가면은 아 나는 쳤으니까 하고 먼저 가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 말하면 막 뭐라 시끄럽게 하니까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항상 샷을 할 때는 주변에 사람, 유무, 안전 유무 만약에 너무 가까이 있어 그러면 조금 뒤로 물러나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아까 스윙 반경이 굉장히 넓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비 난 공이 찾기에서 이제 샷을 하다 보면 만약에 이 틀이 페어웨이라면 이 공이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오비가 된 공인데 나만 혼자 찾겠다고 누가 샷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막 찾으러 술붓을 뒤지면 안 되고 다 하길 기다렸다가 안전한 상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찾아야 돼요. 샷 중에 가면은 안 돼요. 4명이 다 칠 때까지 이것도 기다려서 내가 치고 나서 그 방향은 항상 끝까지 봐줘야 돼요. 페어웨이에 있든 아니면 러프에 있든 아니면 오비라인 넘었든 내가 그 공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보고 있어야지 분실했을 때 찾기가 쉬워요. 안 보고 있다고 어디로 흘러지는 분 굉장히 잃어버린 분 많아요. 공 제가 아까 말했죠. 이 공 하나 25,000원 3만원인데 한 번 치고 잃어버린 분이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코스 내에서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는 절대 금지. 이 말은 1번, 2번, 3번 다 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뒤에 있는 깃대에서 가장 먼 공부터 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가서 공을 쳐야 되는데 그 안에서 계속 연습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칠까 저렇게 칠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앞으로 안으로 진행하면 바로 보고 가서 쳐야 되는 거예요.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동관절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경기에서 치도 못하고 실격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이것을 꼭 아셔야 되는 게 샷을 했는데 이 공이 날아가요. 근데 사람한테 갈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공 갑니다. 공 피하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모르잖아요. 공이 어디서 날아온지를. 그래서 꼭 공 피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아니면 꼭 이렇게라도 급하면 말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매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파크 모든 스포츠는 매너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크 골프에 적당한 복장, 필수 용구를 꼭 가지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세컨드 샷을 하기 전에 이름과 타수를 가볍게 알려주는 행위는 이거는 아마 이렇게 친구끼리 뭐 모임끼리 우리끼리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안 하셔요. 근데 이게 시합에 갈 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대회를 나간다. 그럴 때는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티샷을 다 1, 2, 3, 4 했었잖아요. 4명이. 그럼 세컨샷에 이제 들어가요. 갔을 때 게임은 안 되겠습니다. 졸릴 수 있으니까. 제 이름이 뭘까요? 제 이름 아시는 분? 이상수 선생님. 나가줘야죠. 졸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던지셔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세컨샷부터는 이 선수 2타치입니다. 세 번째 가쳐 이 선수 3타치입니다. 또 한 번 쳐요.
이 선수 사타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대회는 꼭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스코어카드를 기록하는 심판들이 있어요. 기록관이 있는데 나는 해보니까 사타 쳤는데 저 기록관이 잘못 보고 내 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해야 돼요. 저 세타 쳤는데요. 그리고 그 기록관은 처음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은 이 사람이 이선수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확인해 주는 방법. 이렇게 타수를 꼭 말하고 가야 돼요. 티샷에서는 이제 대부분 1타니까 말을 안 하지만 2타부터는 꼭 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기 전에 이제 동반자와 우리가 4명이 물론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가볍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상기는 이제 한 팀이잖아요. 처음 봤으니까 누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 가지고 서로 아는 척 할 수 있고 또 내년에 거기 가서 게임할 때 누구시 이렇게 아면서 인사하면 너무 좋겠죠. 같은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인사하는 행위. 그리고 홀컵 근처에 있는 동반자가 컵인데 경기자의 공을 꺼내주는 행위. 예를 들어서 홀컵에 이제 다 넣었어요. 그러면 먼저 가신 분이 옆에 친구 것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2개 같이 꺼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 티샷을 했어요. 여기서 티샷은 티박스에만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치다 보면 이렇게 공이 여기 헤드에 맞아서 이렇게 멀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다음 사람이 칠 수 있게 원위치 시켜주면 다음 사람이 정말 좋겠죠. 마음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럼 나보다 더 잘 치면 더 좋고. 네. 그 다음에 러프 지역에서 공을 찾는 경우 동반자가 모두 함께 동참하는 행위. 우리가 페어웨이에서 공을 쳤는데 아까 오비 라인 막 풀숲 이렇게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막 찾고 있는데 세 사람은 다 게임했으니까 가지 말고 같이 찾아달라는 이야기. 왜냐면 4명이 같이 어차피 이동해야지 3명만 이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찾아주는 행위가 좋은 매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자의 샷을 아주 잘했어요. 굿샷, 나이스 샷 이렇게 말해주면 더욱 좋겠죠. 근데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게임을 붙여놨어요. 4명. 친구가 쳤는데 오비가 났어요. 굿샷! 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애들은 친구가 나갔으니까 내가 이길 거 아니에요. 친구는 저를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면서 굿샷! 라고 하는데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자, 오비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비 선이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 가서 보니까 여기서 쳤을 때 오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먼저 쭈르륵 가요. 갖고 살짝 넣고 이거 오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저기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속이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선이 있어요. 오비 선이 이렇게 그물처럼 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데 여기서 보아서는 안 된 것 같아. 근데 위에서 봐서 걸려 있으면 오비는 아니에요. 그것을 심판한테 확인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동반자에게 오비 아니지? 맞지? 만약에 동반자가 아니야 이건 오비야. 그럼 심판진을 불러야 되겠죠? 봐주세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하셔야지. 본인이 혼자 판단해가지고 3명이서 저거 오비 났는데 저 사람이 그냥 쳤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확인자가 없잖아요. 확인을 꼭 시키십시오. 아까 샷을 그 다음에 실제 타수보다 적게 계산하여 기록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1타 칩니다, 2타 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타 쳤는데 2타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홀컵이 가깝다고 한 손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대충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매너 위반이에요. 항상 끝까지 2손으로 그렇게 하다가 퍼팅을 한 손으로 하다가 이 정도 거리에서 못 넣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끝까지 신중하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중에 떠들거나 욕설을 안 하거나 심한 농담 이야기 돈 내기 하면 안 됩니다. 아쉽다고 클럽이 던지는 행위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아씨 탁 던져버리더라고 이거를.
이것도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스포츠는 매너 교육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걸 할 때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매너를 지키더라고. 나가서는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동반자의 스윙 자세를 지적 또는 지도하면서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이제 우리가 다 받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배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적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사람마다 스윙하는 자세, 폼, 그리고 자기가 저도 해보니까 거리를 내는 게 어떤 사람은 살짝만 올려도 어느 정도 거리가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정도 스윙을 해야지 그 거리가 나가요.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현재는 정말 저희가 다 배워난 뒤에 그 후에는 말할지언정 시합 중에는 절대 꺼내면 안 돼요. 그 다음 앞쪽에 진행이 밀린다고 비어있는 홀에 힘으로 세치하게는 경우도 안 됩니다. 비어있어. 근데 앞쪽가 너무 느리더라도 조금 배려해주면서 기다려야지. 야 우리 앞으로 가버리자 하고 한 칸 앞질러 가서 하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게 교육을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다 보면은 보통 치고 나가면은 칠 때는 신중하게 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페어에 걸을 때는 속도를 좀 내주셔야 돼요. 좀 빨리. 근데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이제 자꾸 어르신이라고 말해서 미안한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그 페어웨이를 걸을 때 막 잡담하면서 늦게까지 걸어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 뒤가 이렇게 막 밀려 있는데 그러면 속이 타불죠. 뒷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칠 때는 신중하게, 걸 때는 좀 빨리. 그것도 운동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거리 유지가 위치가 아닌 곳에서 서서 경기자의 샷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경기자의 샷을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안전거리도 유지하고 방해하지 말고 그 사람이 치는 순간은 이렇게 말도 멈춰줘야 돼요. 신중하게 멈춰줘서 그 사람이 샷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매너입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의 용어가 있어요. 파, 버디, 이글, 알바, 콘도로, 홀인원. 이거는 골프하신 분들하고 똑같죠. 용어가 파3예요. 예를 들어서 3번 만에 넣어야 되는 곳에서 3번 다 넣었다. 그럴 때는 파. 한 개 적게 넣었다. 버디. 그리고 파4에서 두 번 만에 넣었다. 두 타수 만에 넣었다. 때는 이글. 알바트로스는 파5에서 2번 만에 넣었다. 알바트로스. 콘도루. 파5에서 한 번에 홀인을 했을 때 콘도루. 한 번에 이제 파3나 파4나 파5나 한 번에 넣었다. 홀인원. 근데 이거는 저게 뭐야? 근데 하다가 보면은 익숙해져요. 지금은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적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서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파크 골프 샷의 순서.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그립 잡는 것이겠죠. 그립을 잡는다. 어드레스를 취한다. 다리 모양을 내는 것, 스탠스. 이것을 파크 골프 샷의 순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파크 골프 샷의 절차. 스윙샷 하기. 스윙을 할 거 아니에요. 절차. 스윙. 목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돼요. 깃대겠죠. 목표 방향은 내 깃대로 넣어야 되니까. 퍼팅. 퍼팅은 그린 주변에 이제 홀컵에 넣는 곳을 퍼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파크 골프 샷의 용어 정리. 티샷. 티샷은 무슨 샷일까요? 아십니까? 티샷이 처음에 쳤다. 맞아요. 쳤다. 아까 티박스에서 쓰는 티샷. 한 홀당 한 번 치겠죠. 티박스, 티샷. 처음 치는 샷. 그 다음에 어프로치 샷, 로브샷, 러프샷, 펀치샷, 트러블샷, 레이업.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 용어도 하다 보면 알아지게 돼요. 그다음에 그립 잡는 법입니다. 그립은 베이스볼 그립, 오버래핑 그립, 인터로킹 그립.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이거 잡는 방법을 회장님께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 방법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버래핑 그립하고 베이스볼 그립을 쓰고 있어요. 인터로킹 그립은 나한테 너무 어렵더라고. 손이 아파서 안 되더라고. 본인에 맞게 쓰시면 돼요. 장단점이 있겠죠. 그립 잡는 법. 그리고 왼손부터 손바닥에 우리 생명선 있죠. 생명선. 네, 그 방향으로 놓고 사서
놓고 이렇게 왼손을 먼저 올리고 오른손을 덮어서 아니면 끼워서 이렇게 잡는 방법을 있어요. 이것도 현장에 가면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스탠스 종류는 다리에 서 있는 모습을 말해요. 다리에 서 있는 방향과 모습에 따라서 공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정해지거든요. 보통은 스퀘어 스탠스를 서요. 11자죠. 11자. 그런데 오픈 스탠스, 클로즈 스탠스, 다리 위치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서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거를 훌륭하신 강사님께서 왜 이렇게 서야 되는지는 현장 가서 알려줄 거예요. 우리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고 계시면 되고, 여기에서 다리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공의 위치도 다르고 발의 모양이 다른데 항상 똑같은 거. 다리의 거리, 발의 거리. 이거 항상 똑같은 것은 이거예요. 채 나가는 방향. 네, 채 나가는 방향. 이 발의 모양은 달라져도 채 나가는 방향은 일직선이 돼야 돼요. 다음, 이것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현장에 여러분들께서 쳐보면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자, 파크골프 어드레스 순서는, 어드레스는 말 그대로 공을 치기 전에 취하는 자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제 공을 치기 올라가기 전에 뒤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물병이 있잖아요. 가운데 물병이 홀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일지 이 방향일지 이 방향일지 이 방향을 보고 나서 서야 되겠잖아요. 방향을 보는 것을 에이밍이라고 그러고 에이밍하고서 내가 서는 것을 어드레스라고 해요. 저 방향으로. 그러면 아까 그 전에 이 방향이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발의 방향과 이 몸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배울 거예요. 그걸 배워서 적으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법, 그것을 현장에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면 자, 어느 샷이든지 반듯하게, 이게 헤드면이 직각이잖아요. 직각이잖아요. 반드시 치면 반드시 가는 게 원리겠죠. 반드시 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만 치면 반드시 가요. 물론 잔대, 상태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반드시 치면 반드시 친다. 반드시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립 잡는 거, 다리 위치 정하기, 목표 방향 선정하기, 그 다음에 몸의 정렬, 이 헤드, 머리, 내 몸, 공의 방향 정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그 다음에 체중 분배. 여기 체중 분배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때는 50대 50, 힘의 균형이 오른발 왼발이 치면서 힘의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목표 방향과 체중 분배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것도 현장에 가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훌륭하신 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그립을 잡으면 오른쪽 어깨 약간 처짐 그랬잖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내 어깨를 처진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처지는 이유가 그립을 잡을 때 오른손이 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양팔 그 겨드랑이는 붙이고, 그다음에 공은 클럽 뒤에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말이에요. 그다음에 머리는 고정. 시선은 공을 봤을 때 이 시선은 공을 방향으로, 그리고 이 그립의 끝은 배꼽을 향해야 돼요. 내 배꼽에 주먹 하나 사이 들어가죠. 그리고 무릎은 약간 굽히고 등을 곧게 펴고. 등의 모양이 보통 이렇게 처음에 잡으실 때 보면 어떻게 하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굽게, 여기 등이 이렇게 되게 반듯하게 되게 이렇게요. 저 그림처럼. 그리고 다리의 중심은 50, 50. 어드레스시 50, 50입니다. 그 다음에 파크 골프 스윙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여기부터 우리 회장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한 5분간 쉬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여기까지.